안녕하세요 반디즈 여러분, 반디TV입니다. 오늘 영상은 일상에서 꾸준히 그림 그리는 법에 대해서 그 방법과 그리고 노하우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여러분들은 스케치북을 얼마나 활용하시나요? 우선 저는 신발장에 이렇게 많은 스케치북들이 있습니다. 네, 다 그린 거냐고요? 맞습니다. 이거는 제 보물들이에요. 제 피와 땀이죠. 저를 여기까지 있게 해준 고마운 스케치북들이에요. 이렇게 산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5년 정도? 네, 이렇게 그리면서 산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림은 그렸지만 이렇게 제가 어떤 한 공간에다가 스케치북을 쌓아두고 그리는 거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스케치북을 하나 끝내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어디에 어떤 장소에 있던 간에 이제 자연스럽게 가방에서 연필과 스케치북을 꺼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어요. 참 식상하지만 저도 이런 습관이 생긴 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건 아닙니다. 제 인생 그 모토이신 진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근육이 기억할 때까지 그려라. 그리고 잘 그리는 방법은 많이 그려라.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네, 내 손이 기억할 때까지 그린다는 건 말이에요. 사실 그림을 잘 그리는 데에는 많이 그리는 수밖에 없어요. 정말 식상하죠? 하지만 이 노력들이 참 작심삼일이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많이 그려야 한다는 건 알지만 이 마음이 3일 이상 가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한 장에서 5장만 그리고 멈춘 스케치북들이 수두룩 할 수도 있어요. 약간 처음에는 이제 나도 좀 손그림 그릴 거고 나도 크로키 할 거고 나도 진짜 많이 그릴 거야 하면서 이제 패기롭게 시작했지만 뒤로 갈수록 목표나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나서 잊혀질 수도 있어요. 네, 저라고 매일 그림을 그리진 않습니다. 회사에서 매일 그리긴 하지만 집 와서까지 매일 앉아서 그리기란 약간 여간 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주기적으로 그리는 법에 대해선 이제 잘할 수 있고 제가 도움이 될 만한 방법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이제 반디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제가 하는 방법인데 다른 분들도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일단은 많이 저장해두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어디에? 그러니까 핸드폰에요. 아이패드건 컴퓨터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출퇴근길 지하철이나 이제 땅에 버리는 시간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 시간마다 제가 시도해보고 싶은 것들을 이제 핸드폰에 저장을 해두었어요. 트위터나 인스타에서 본 그림이나 이제 영감을 줄 만한 것들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둬요. 나도 이렇게 그려보고 싶다 하는 그런 것들을요. 그리고 핸드폰에 이렇게 하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즐겨찾기로 이렇게 모여져요. 이거는 이제 아이폰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 안에는 제가 찍어둔 자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정해진 시간에 열어보는 거예요.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그거를 한꺼번에 열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적당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채색까지 말고 연필로 따라 그려보세요. 제가 시도해보고 싶었던 그림을 이제 큼직큼직하게 그려보는 거예요. 왜 채색을 하지 않냐면 채색을 하는 건 우리에게는 시간 문제거든요. 이제 시간이 주어지면 충분히 채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들여서요. 10시간, 20시간, 30시간 이렇게 쓰면은 채색을 분명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 그림 한 장에만 시간을 써서 이제 한 장이 나오게 되면 다음에 뭘 또 시도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또 이제 20시간에서 30시간을 써야지만 한 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케치를 많이 해보는 거예요. 이제 빨리빨리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볼 수 있거든요. 스케치라는 건 완성의 길잡이 같은 거예요. 이제 완성이 되면 이런 느낌이겠구나를 이제 미리 천리안을 쓰듯이 내다보는 일이죠. 이제 마법 같은 일인 거예요. 멋진 일이에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는 건. 그런 초기 스케치를 많이 하다 보면 되게 재미있고 되게 흥미롭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시도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완성한 그림에서 굉장히 큰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 그리고 러프하게 스케치해보면서 멀리서 그 아티스트와 대화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어떤 수고를 해서 이 정도 이제 완성이 되었는지를 느껴진달까? 그리고 내가 찍은 사진을 따라 그려보는 거예요. 이것들은 제가 찍은 사진들을 그려본 거예요. 이제 시도해보고 싶었던 레퍼런스를 한 번씩 스케치해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을 그림으로 옮겨서 그려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꼭 해보고 싶었던 걸로 흥미가 없는 건 그리지 않아요. 네, 전 절 굉장히 잘 알거든요. 흥미가 떨어지면 안 그린다는 것을.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따라 해보고 싶었던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전시를 가면요, 이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전시 사진들을 제가 찍은 건데 이것들을 참고해서 다시 그려보기도 합니다. 이제 조상들의 그림과 옛날 사람들의 그림을 보면서 배울 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핸드폰에 저장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릴 게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뭘 그려야 할지 헤매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미 절 기다리고 있는, 목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 이 수많은 사진들과 자료들, 그리고 레퍼런스들이 제가 한 번씩 끄적이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근데 이제 그거를 저장을 하시고, 몇몇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이제 저장도 해보고 캡처도 해보고 막 리트윗도 해보고 막 저장도 해봤는데, 근데 그거를 나는 잘 활용을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가 빠진 건데, 그게 뭐냐면 저장할 시간을 주었지만 그걸 다시 꺼내볼 시간을 만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그것만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럼 내가 허투루 이 자료들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두기만 한 게 아니라 사용했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용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내가 허투루 살지 않았다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저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 번 앉으면 잘 안 일어나요. 엉덩이가 무거운 편입니다. 제가 이제 미술 분야를 제외하고 집중력이 거의 아메바 수준이에요. 이렇게 뒤돌아보면 까먹고 뒤돌아보면 까먹고 약간 진짜 그 정도로 심각할 정도로 집중력이 정말 좋지 않은데, 진짜 그 미술 분야랑 그 내가 공부하고 싶은 그 미술 분야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 진짜 엄청난 집중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것만큼은 정말 집중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 앉으면 7시간이고 8시간이고 개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스케치를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네, 습관이 들어져야 한다는 뜻이죠. 사실 시도를 낙서처럼 보이기도 하실지도 모르고 연습? 약간 습작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는 태도만큼은 진짜 프로처럼 진지하게 따라 그리면서 연구를 해봐요. 이제 그림은 연구를 하면 할수록 알아가는 재미가 있고 정말 흥미로운 분야입니다. 끝이 없어요. 그림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항상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장담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디지털 작업도 좋아하지만 손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해요. 그 손그림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선을 좋아하는데,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다들 막 스케치가 나은 것 같다, 선을 따니까 그 느낌이 안 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전 그 선이 부드러운 좋은 스케치들을 많이 남겨놓은 거죠. 스케치를 많이 하면 할수록. 네, 그리고 스케치를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 틀에 구애받지 않고 제가 어릴 적 이제 그림이랑 만화를 좋아하던 제가 된 것 같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밤새면서까지 이제 가족 몰래 만화 보고 애니메이션 보고, 돈을 주는 일도 아닌데 날밤 새면서 그림 그려보고, 지금은 돈을 줘야 그리잖아요. 돈을 그 정도의 수당을 받아야지만 그림 그릴 맛이 나고 약간 그랬지만,
뭔가 스케치를 하면 그런 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분이 지금 2020년에 30인 저에게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1순위였던 그 유년 시절의 저로 돌아가서 마음을 다시 다잡게 해줍니다. 약간 초심을 잡게 해주는 좋은 역할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필통을 채우는 것도 좋아해요. 정말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연필, 3D 연필, 3B 연필, 그리고 제가 익숙하게 그리는 펜, 이것들이 너무나도 익숙해요. 이게 어느 정도로 익숙하냐면 꼭 집에서 이제 물 마실 때 꺼내 마시는 그 머그컵 있죠? 그러니까 항상 집에 있는 그 익숙한 머그잔, 365일 그 똑같은 그 머그잔처럼 이것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저에게 그 스케치북을 꺼내는 행동, 그리고 필통을 꺼내는 행동 자체가 저한테는 그만큼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이 꺼내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여러 번 꺼내보세요. 머그잔을 꺼내듯이. 그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날 내가 그 재료를 못 꺼냈더라도 가방에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분명 카페에서 친구를 기다리는 일이 있다든지 꼭 그 비는 시간 있죠. 뭐 20분, 30분 정도? 뭐 비는 시간에 내가 가방에 넣었던 그 스케치북과 연필들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핸드폰에 저장해둔 그거 있죠? 레퍼런스들? 네, 그것도 기억이 날 거예요. 아, 해야지 했던, 밀어놨던 것들을 그때 좀 비는 시간에 딴짓하지 말고 그 한번 스케치북 꺼내서 그려보고 그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을 이제 주기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만들 거고, 그 그림을 대하는 것이 꼭 그 잘 그리는 사람들만의 그 놀이터라고 생각이 안 들 거예요. 꼭 그 미지의 세계 또는 나만 안 되는 그 어려운 것이 아니라 되게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네, 앞서 말했지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씨앗의 열매도 땅에 물 주면 하루가 더 걸려요. 그리고 배송도 우리 집에 오려면 주문 후에 2-3일이 걸리고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없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모든 일에는. 그리고 스케치북과 친해지는 것도 그림과 친해지는 것도 똑같습니다. 저는 그림이 굉장히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남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고 나만 꼴찌인 것 같고 나만 못났다고 생각이 되고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난 항상 뭔가를 배워야 하는 사람이고 부족하고 다들 앞을 향해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실력은 언제쯤 늘까? 항상 그 고민을 했어요. 언제쯤 실력이 늘까? 그림이 안 그려지면 베개에 얼굴을 받고 울기도 하고 하지만 전 이제 이런 스케치들을 여러 번 해보면서 물론 계속 그런 생각이 들죠. 부족하다는 생각,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뭔가 그런 확신? 그러니까 제 안에 확신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실력이 언제쯤 늘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언젠간 늘겠지라는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늘겠지 뭐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이런 스케치들이 어떤 의미냐면 이제 말로만 해야지, 시작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직접 내가 시도를 한 시작들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내가 채색을 끝까지 안 했더라도 시도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채색까지 완벽하게 되면 진짜 멋지겠죠? 근데 그건 나중에 너무 복잡하니까 채색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채색은 또 다른 영역이니까 오늘은 스케치를 얘기할게요. 스케치는 그만큼 그림 그리는 분들한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원동력이 되어줄 거예요. 그럼 반디즈 여러분, 제가 준비한 영상은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